안녕하세요, 알사제입니다. JBM 920 장비를 제가 두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튜닝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JB920 마인드 컨트롤 장착을 했고 회전 링크까지 구현을 했어요. 그냥 조종하기에는 컨트롤 하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바이오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SP8 송신기에 VRB 버텀 그 바이오 스위치죠. 바이오 스위치를 빼서 외부 스위치에 장착을 해줬고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스위치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회전 링크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튜닝을 해줬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러에 이렇게 장착을 함으로 해가지고 C차와 같은 이제 그런 동작을 구현을 했고요. 이 회전 링크는 360도가 보는데 4초가 걸리게끔 설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무프아마 이런 전압제 기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현재는 보통 한 4초 정도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C차는 대충 한 7초에서 10초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RC다 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구현을 해야지 이렇게 조작을 했을 때 좀 더 연습을 잘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감을 익히기에는 좀 더 빠른 게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 링크를 설계해서 이 순정 조종기에 구현을 했고 이 적출한 버튼은 이렇게 모형으로 제가 막을 발라서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러 SP8 버전의 회전 링크까지 구현이 됐다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추가로 자세히 좀 보면 이런 라인이 유압선 라인이 아니고 전선 라인이에요. 전선 라인이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비슷하게 모양을 냈고 여기에 안배 부분에 홀에 탭이 쳐져 있거든요. 이것을 이용해서 전선을 잡아주는 이제 그런 브라켓을 하나 설계해 가지고 달아줬습니다. 순정 같죠? 그리고 분배에 붙어 있는 요유에 항봉으로 되어 있는 유압 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위치에다가 이 전선을 유압선처럼 이렇게 같이 잡아주고 안쪽으로 이렇게 같이 넣어줬습니다. 이 장비는 12채널 수신기가 달려 있었고 제가 이 장비에 멀펑까지만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멀펑을 추가하고 약간의 여유가 남아서 조금 손을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수신기에다가 채널 하나 더 할당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쪽에 있는 왼쪽 뒷판은 자세히 제가 보니까 점원부예요. 그냥 이 배퍼리 점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커넥터를 꼽아서 점원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굵은 그러니까 큰 슬롯에 점원을 마는 걸 확인을 하고 다 이제 3세지이기 때문에 12V 정도 마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슬롯도 12V, 큰 슬롯도 12V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찍어보고 이게 12V에 점원을 따와서 이 모파의 변속기에 연결을 해줬고요. 점원을 빨 곳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곳을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작은 슬롯은 암페어가 많이 먹었을 때 발열이 날 수가 있거든요. 발열이 나면 기판이 이쪽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꼽고 나서 점원을 올리고 나서 한 5분 정도 가지고 놀았는데 만져봤을 때 뜨겁다 그러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만져보고 테스트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곳을 이용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CUP914 장비를 먼저 구입을 했고 920 장비를 추가로 가져왔는데 914 같은 경우에는 워낙 순전 상태로 많은 것들이 튜닝이 돼 있어서 제가 딱히 손을 안 대고 있고 920 위주로 튜닝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920은 914하고 튜닝 방법이 같기 때문에 동일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20의 장점이라고 하면 요 계보가 914에 비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안정감 있게 이제 그렇게 디자인적으로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또 튜닝했던 부분이 벌려보면 GPS죠. 제가 한번 빼볼게요. 안쪽으로 보면 이쪽에 커넥터를 이용해서 GPS 점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GPS에 불이 들어오게끔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됐죠. 다시 꼽아줄게요. 자, 그리고 이런 버켓 실린버 부분, 보호배 커버부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해줬고요. 바가지 3종 세트, 그러니까 순정 버킷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이 920은 순정 상태에서 킥이 발려 나오지 않기 때문에 킥을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버켓을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왼쪽 거는 920의 순정 버킷이고요. 오른쪽 거는 CUP914의 순정 버킷입니다. 이 두 버킷의 차이는 요 핀의 이 넓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가로 폭이 짧아요. 얘가 짧고 얘는 멀죠. 이 차이가 뭐냐면 914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서 퀵이 발려서 나옵니다. 그래서 퀵이 발린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퀵의 이 폭의 기준으로 순정 버킷이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910 같은 경우에는 순정 상태에 퀵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폭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짧아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냐면 920에 추가로 퀵을 구매를 하게 되면 퀵을 구매하고만 비해 이 버킷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폭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914에 들어가면 퀵하고 920에 들어가면 퀵하고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퀵을 추가하게 되면 순정 버킷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920은.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걸 사용할 수 없지만 914에 들어가면 버킷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정 버킷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버킷과 링커를 추가로 제작을 했는데요.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링크 말고도 일반 링크도 구현을 했고요. 110mm의 버킷이고요. 플라스틱 버킷이에요. 94mm, 110mm의 최버켓,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를 구현을 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버킷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한번 장착을 해볼까요? 한 손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대충 이렇게 꽂고 이렇게 물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장착은 끝났고요. 이 920 같은 경우에는 유압류 ISO 32를 사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가 32를 사용하고 있는데 32를 사용하고 어느 정도 쓰다 보니까 동작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스피드도 초기 40배보다 길들이기가 많이 뺐기 때문에 훨씬 좋아졌고요. 그래서 세핑도 어느 정도 잘 뺐기 때문에 마라시마 이런 동작들도 매끈하게 잘 뺍니다. 잘 빼죠? 펄기도 잘 빼죠? 서브 반응도 좋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서버가 한번 고장이 나서 서버를 교체를 해줬습니다. 서버는 매수에 들어가면 미니 서버랑 호환이 되기 때문에 매수의 미니 서버를 사용을 했고요. 그게 조금 더 비싸겠지만 서버가 조금 더 조용해요. 그래서 매수 미니 서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실차와 같은 움직임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으로 이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느 쪽에다가 스위치를 장착을 할지에 대한 부분하고 어느 정도의 감도, 그리고 기존의 바이오 스위치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구현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고, 이 부분인데 안에 그 게임패드에 들어가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을 했고 여기다가 스위치 바이어를 꼽아 가지고 원점이 오게끔 이렇게 구현을 한 뒤에 조종기에 장착을 해줬죠. 이렇게 오고 왼쪽으로 할 때는 왼쪽. 사실 이 회전이 일반 제가 이제 팔라딘이나 펜범 X 해가지고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는 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거든요. 아마 실차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습을 충분히 해서 가무익혀야 되는데
이 감 익히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이걸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순간 이미 동작이 무뎌지기 때문에 내 몸처럼, 그러니까 붐과 암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배운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용법도 한번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실차하고 다르기 때문에 보통 실차 같은 경우에는 항상 뒤에서 버켓의 앞을 바라보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편해요. 보기가 쉽지만 이 RC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게 되고, 이제 그렇지만 한 가지의 제가 규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회전을 연습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서 연습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 제가 뭐하고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건 뭐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내가 오른쪽에 흙을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바가지가 회전을 하는데 이빨 방향이 오른쪽을 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왼쪽을 정리해 보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리면 자,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다만 뭐 이렇게 말하시려 한다든지 그럴 때는 예이지만 우선 이 규칙 하나만 가지고도 상당히 헷갈리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RC 같은 경우에요. 실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R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막 작업하다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지 하다가 한번 돌려보고 이상하네? 반대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내가 왼쪽 흙을 이렇게 긁겠다, 오른쪽 흙을 뭐 텁하게 할 때도 긁겠다 할 때는 항상 매 바가지가 긁는 방향을 생각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주보고도 한번 볼게요. 마주보고는 이게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되는 걸 생각해서 왼쪽을 긁겠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정면을 또 바라보면 이제 시차하신 분이 제일 헷갈리는 게 요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항상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지만 저희는 RC니까 항상 파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판다, 바가지 기준이에요.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걸 유의하셔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꼭 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라도 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뭐 회전을 하면서 뭐 면을 정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전 링크는 뭐 내구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버켓을 장착을 하고 회전을 하면 360도 돌았을 때 이렇게 해서 흙을 팍 텄어요. 흙을 텄는데 360도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리면 막 흘러내려가겠죠. 필프 롤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필프 부분을 풀어주고 버켓을 당겨주면서 이게 360도 돌릴 수가 있지만 이 회전 링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뭐 3핀 바가지를 한다든지 이 버켓의 각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기본 이제 이 버켓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켓이 3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평지에서 3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이 본면을 정리하거나 할 때 뭐 아주 약한 흙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에서 25도 정도의 본면을 치고 흙이 반반할수록 이 경사각이 높아지는데 보통 어느 정도의 다짐이 되는 흙들은 한 45도 정도까지도 알고 있거든요. 뭐 돌 같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고 하면 50도까지도 가겠지만 이 흙 상태나 그러니까 배지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본면의 각도가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RC 기준이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요. 그래서 35도 정도로 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눌렀을 때 측면 다짐을 할 때 이 버켓으로만 다져도 35도의 각도를 낼 수 있다는 거겠죠. 뭐 응용하면 버켓의 각도에 따라서 좀 더 작업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바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보통 이제 회전 링크가 달려있는 장비들은 이렇게 각도를 기울여서 당겨주면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크게 뭐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 하나가 작업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RC를 심의 영역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기사님들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현장에서만 초보자분들이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비가 고가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뭐 실차를 구매할 수는 없고 아니면 일가가 끝나고 나서 장비를 파본다든지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감각만이라도 익힐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계속 구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재미가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최대한 이 RC라도 손에 익으면 실차를 바로 적응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전 버킷이나 필프 페이퍼를 사용해서 이런 뭐 배메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모서리 같은데 좁은 공간에 흙을 채워 먹을 때 이런 거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미니 셰프장 같은 데서 구형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각을 줬을 때 잘 배워라. 이제 그런 거를 좀 알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부분이든지.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뭐 흙을 채운다든지 물을 채운다든지 하면서 이 버켓의 각도를 연습을 해볼 수가 있고 미니 셰프장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소품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잘 된다고 하면 훈련 기관 같은 곳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원 나아가서 뭐 기관 같은 데서도 충분히 도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존에는 회전 링크에도 이 킥을 장착하지 않았었는데 이 킥을 장착하게 됐어요. 킥을 장착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장비는 가벼워요. 한 8kg, 7kg, 8kg 정도 되는데 거의 실내용이거든요. 실내에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실내에 미니 셰프장에서 사용하기 좀 최적화되는 장비이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내구성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밍크까지도 구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외부에서 나오면 뭐 360이나 큰 장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달면 지금 얘가 플라스틱이거든요. 얘가 퍼져버려요. 어느 정도의 뭐 3바 이상, MPA, 3MPA 이상 이렇게 압력을 줘서 작업을 하면 어디를 걸어서 빡 당겨버리는 순간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불합리했지만 실내에서 연습하는 용으로는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고 제가 오늘은 JBM 910 두 발 정도 사용을 하면서 튜닝을 한 부분과 그리고 회전 링크에 대한 사용법 등을 알려드렸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다음에는 제가 이 회전 링크로 이 미니 셰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뭐 퍼파하기라든지 흙을 정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담으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소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JBM 910 장비 튜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제가 쇼핑몰 쪽에서도 튜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판매를 하고 있고 튜닝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도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910 장비만 다른 장비라도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튜닝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문의하셔도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알샤이였습니다.